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장민정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자연스레 이 허리 보호대부터 찾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실제로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면 단기간에 통증이 좀 줄고 허리 움직임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 착용할수록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시다면 허리 보호대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 의료진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해결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척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된 질문 주시면요, 오늘 전문의 선생님과 직접 통화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평소 유산소 운동은 잘 하고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팔이나 다리 그리고 중심 근육 운동 등의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면 건강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계속되는 목이나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은커녕 숨쉬기 운동만 하고 계시다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마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허리 통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먼저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천미추의 척추체들이 여러 관절을 통해서 쭉 연결되어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그 내부로 뇌에서 출발한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이 척추가 그 신경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척추가 저렇게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막 저리고 뻐근하고 그런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 질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그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협착증을 설명드리면요. 좀 전에 제가 척추 내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통로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두 MRI 영상이 정상적인 신경 통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저 신경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나 엉덩이, 다리가 아프고 당겨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 바로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란 선을 그어놓은 것이 터져나온 디스크가 되는데요. 저 디스크 때문에 저 자리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특히 허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협착증, 디스크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약 나에게도 통증이 있다면 저 두 질환 중 하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통증 부위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통증이 있는지에 따라서 척추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허리뼈가 이제 1번부터 5번, 천추 1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어느 한 부분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만 가지고는 내 척추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좀 짐작하기는 힘든데요. 그런데 이제 다리의 통증이 동반이 되면 곧 짐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면 요추 4, 5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면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가 좀 좋지 않겠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청하시는 분께서 꼭 명심하실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럴 때에도 척추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저기 통증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이 척추 질환은 병원에 빨리 올수록 좀 가벼운 단계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단계적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사연분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2, 3일 내로 허리가 아프다가도 낫는다. 그러면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병원을 빨리 내원하셔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보존적인 치료,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그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존적인 치료에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고요. 다행히도 많은 경우에는 이 단계의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증식주사 치료나 신경성형술,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아무리 치료를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이나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요, 약 먹고 물리치료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수술하기는 너무 두려워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단계 치료에 해당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증식주사 치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식주사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이죠? 네, 주사만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고 불안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을 일으켜서 만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증식주사 치료인데요. 증식주사를 손상된 그 부위에 투여를 하게 되면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영양이 공급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바빠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입원하고 오래 회복이 걸리고 이런 치료들은 많이 기피하시는데 치료가 간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증식주사 치료의 주요 특징들도 함께 살펴주실까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사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흉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술의 안정성이 높은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 치료 효과를 누적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실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중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분은 한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된 통증, 주사 치료로 가능할까요? 네, 화면을 보시는 64세 어머님이신데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잘 지내시다가 최근 1, 2년 전부터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앉아 있거나 상체를 숙일 때 아프신데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요추 MRI가 되겠는데요. 그냥 디스크들이 조금씩만 안 좋은 정도이지 뭐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협착증이 심각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치료를 거듭받아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이었던 분인데요. 이럴 때 꼭 눈여겨볼 것이 바로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의 손상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지셨는데요. 실제로 한 차례, 두 차례 치료를 거듭 받으시면서 통증이 점점점 좋아져서요. 6회 치료를 종료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거의 한 90% 이상 해결되어서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마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난해 다르고 올해 참 다르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에서 그런 부분을 느끼실 텐데요. 걷다가 자꾸 허리를 굽혀서 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또 앉아서 자주 쉬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 노화가 아닐 수 있고요.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 갖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OBS 건강콜센터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어머니 많이 더우시죠? 네네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82세예요. 80대 초반이시고 어머님 어디가 네.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김욱하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네. 통화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셨어요?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저는 허리가 아픈데 허리보다 이 고관절 쪽이 더 많이 아파요. 네. 그래가지고 허리에다가 그 주사 약물 꼬리뼈에 주사도 맞아봤고요. 네네, 어머니. 네, 또 허리에 이제 주사 놓는 거 그냥 꼬리뼈 말고 옆으로 양쪽.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방법도 네.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3번을 맞았어요. 네. 그런데 그 맞아도 뭐 그냥 별로 효과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네네, 어머니. 네, 그리고 다리가 그렇게 그냥 저려요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다리가 저리고. 네. 네. 그런데 병원에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MRI도 찍고 다 했는데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 네, 협착제인데.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를 걷는 거 이제 걸으면은 좀 많이 쉬어야 돼요. 네네네. 자주 쉬시는 거죠? 네네. 네, 자주 쉬죠. 자주 쉬고 그냥 그걸로 인해서 목은 일자목인데 어깨까지 이렇게 자고 나면은 하나도 편안하지 않고 아파요. 뻐근하시고. 목도 좀 네. 불편하시군요, 어머니.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길래 제가 한번 아유. 신청을 한번 해봤어요. 예, 예. 잘하셨어요. 감사하고요, 어머님. 어머님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협착이란 네. 것이 저기 이제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모습인데요. 네. 이제 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이제 좁아지면 그걸 협착이라고 말하고요. 예. 협착도 참 종류가 다양하고요. 네. 이 정도의 차이도 참 많고 또 네. 그 비슷한 협착 같이 보여도 증상도 참 천차만별로 생기게 됩니다. 네, 예, 네. 어머님이 아마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혹시 네. 어머님 이런 허리가 아프고 이제 고관절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엉덩이 쪽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다리가 예, 저리신 예, 것 예, 같은데요. 네. 이런 증상이 생긴 게 얼마나 됐을까요? 이런 증상이 생긴 게 한 2년. 2년 정도요. 네네. 음, 그리고 그럼- 그냥 허리가 아파도 네. 그냥 이렇게 왜냐면은 남편이 아픈 암 투병 생활을 해서 그 아유, 어머니 뒷바라지 간호를 좀 많이 하느라고. 하셨군요. 네네. 아유, 예. 네, 그 네. 제가 몸이 아파도 저에 대한 이 신경을 안 쓰고 아유,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어머니. 네네. 네. 그냥 살았는데 이제 남편이 네.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유, 네. 어머니 예, 안타까운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네네네. 이제 제가 이렇게 몸이 긴장했던 게 풀려서 그런지 이제 한 너무 세월이 길었어요. 한 9년 동안을 투병하셨구나. 예. 아유, 투병 생활을 엄청 했거든요. 힘드셨네요. 예,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직군 가서는 뭐 음, 몸이 아프니까 참 서럽죠, 뭐. 아이고. 네, 그래서 네. 아유, 죽겠으면은 이제 정형외과 가서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도 알고 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또 네네네, 맞아서 어머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예. 효과도 없고 또 효과도 약물을 없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어머니. 약을 주니까 약을 먹는데 제가 또 위가 좀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서 네네, 어머니. 약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복대를 메고 뭐를 하려면 예. 복대를 보호대 아우, 메고 착용하시는구나. 그렇게 네. 그냥 아유, 참. 살아가고 있어요. 네, 예. 예, 아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어머님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해서 좀 즐겁게 지내셔야 맞아요. 될 텐데요, 어머님. 네, 그 이제 협착 때문에 이제 허리와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게 확실히 맞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걸으실 때 불편하니까 자주 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어머님.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진통제는 마음껏 못 드시는 건 너무 이제 속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주사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그러지가 않은 상황이시잖아요, 어머니.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1단계 치료를 좀 벗어나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들을 좀 적절하게 받으셔서 증상을 좀 많이 해결을 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시는 병원에서 이런 2단계 치료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머님 이제 그 MRI를 보는 시각이 판단의 기준이 의사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심해도 수술료는 필요 없다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절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서 어머님 2단계 네. 치료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보시고요. 네. 만약에 그런 2단계 치료가 그러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네. 영상을 가지시고 네. 가까운 척추 전문 병원들을 좀 몇 군데 가셔서 네. 좀 얘기를 좀 다시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단계 수술은 아니더라도 네. 네. 2단계 비수적인 치료만으로도 어머님의 네. 그런 증상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네네. 네네. 그래서 더 미루지 마시고요. 늦기 네. 전에 2단계 치료를 통해서 지금 걸을 때 그런 통증들이 많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꼭 좀 네. 가까운 전문 병원을 뭐 한 두세 군데를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단계별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어머니 받고 계시는 신경차단술은 이제 그만하시고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치료법이 모두 2단계 치료에 해당하니까요. 어머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